안녕하십니까, 유바라의 방씨입니다. 오늘은 공기청정기 필터식 제품에 대해서 구매 시 고려할 사항과 사용 방법에 관해서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공기도 돈 주고 마시는 시대죠. 과연 이 초미세먼지가 뭐길래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초미세먼지는 학술적으로 기중에 떠다니는 숨을 쉴 때 몸속에 들어가 피해를 주는 물질이라네요.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먼지라고 불러왔어요. 이 먼지는 크기에 따라서 PM10은 미세먼지, PM2.5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분류합니다. 국제사회도 크기, 즉 지름에 따라 PM10은 부유먼지, PM2.5는 미세먼지, PM1.0은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더 세분화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칭을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로 바꾼다고 하네요. 그럼 이 미세먼지는 무엇이 위험할까요? 두통과 현기증, 피부병, 눈병, 건강에 참 해롭고요. 호흡기에 깊숙이 침투해 폐 조직에 붙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혈관으로 흡수돼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를 폐암과 방광암의 원인으로 지목을 했어요. 그리고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죠. 그렇게 우리는 공기청정기가 이제 필수품이 되어버렸네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우리는 공기청정기 구매 시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인증 마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마크에는 CS 인증 마크와 환경 마크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CA 마크란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공기청정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중요한 제품 성능인 집진 효율, 탈취 효율, 소음, 전용 면적, 오전 발생 농도를 공기청정기 단체 표준 규격에 맞게 공인시험 기관에서 시험한 후 통과된 제품에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기청정기 단체 표준 인증 마크라는 거예요. 또 하나 환경 마크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부여하는 인증 마크이며 공기청정기의 경우 위에 말한 CA 인증 검사 요소와 동일하며 추가로 에너지 효율도 같이 보고 부여하는 마크예요. 현재 국가가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강제 기준이 없어요. 즉 의무 규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에 위에 말한 인증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지만 그래도 업체들에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자체 인증보다는 협회나 기술원에서 인증 마크를 받는 게 좋겠죠. 제조사에서 제품을 직접 테스트한 곳들도 광고를 해요. 자기네들 99.9%율이라고. 안 그래도 과대 광고로 벌금 맞았어요. 오전을 아시나요? 오전은 살균력과 탈취력이 있어서 식당에 컵, 소독기 등에 사용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몸에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기준치를 넘기는 오존량이 발생하는 공기청정기가 적발된 적이 있어요. 잘 알아보고 구매하셔야겠죠? 참, 위에 인증 검사 항목에 오존 발생량 체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CE 마크 있다면 오존은 현재 제품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 번째, 사용 면적.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사용 면적에 대하여 사용 공간의 130% 정도를 적정 사용 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청정기에 보면 사용 면적이라고 나오죠. 저희 에어컨 살 때처럼 사용 면적이 나와요. 여기에 맞춰서 구입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표를 제가 여기 나오시죠. 이게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한 표예요. 근데 왜 거실 기준이냐? 집에서 제일 넓은 공간이기 때문이죠. 추가로 우리나라 아파트는 여기에서 거실과 부엌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실 면적에서 좀 더 높게 잡아서 한 150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또 사용은 거실에서 가지고 사용하시다가 취침 시에선 들고 방으로 이동시켜 사용하시거나, 혹은 거실에 한 대, 각 방에 맞게 여러 대를 구매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필터. 혹시 3M 필터 해파 사건 기억하세요?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필터 제조사를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 생산인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지. 헤파 필터에도 등급이 있고, 등급에 따라서 제거 가능한 미세 크기가 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헤파의 필터에 이제 비례하는 제거율과 미세먼지 크기가 나오죠. 자, 표를 한번 봅시다. 표를 보면 초미세먼지가 PM1.0 크기니까 20등급부터 걸러진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제거율이 85%예요. 즉 20일부터 의미 있는 필터네요. 이제 정확히 헤파 필터는 H13 등급부터 울파까지 PM0.3까지 먼지를 제거하고요. 제거율은 그냥 계속 한 자릿수만 더 늘어나는 거네요. 즉 H13 헤파 필터부터 실내 사용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일에서 H13 정도까지 요 정도. 네, 요 두 개가 기성 지금 나와 있는 공기청정기에 많이 들어가는 필터들이거든요. H13이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20일이면 된다는 말도 있어요. 20일이면 된다는 말은 가정용으로서는 공기순환 능력이 더 중요해서 풍량이 세면 20일 등급의 필터로도 충분히 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그럼 우리는 20일과 H13 중에 무엇을 사야 하나요? 이거 어렵죠? 근데 결정은 본인의 판단으로 하시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구매를 한다면 그냥 공기순환기 살게요. 공기순환기 사고 H13 필터 쓰고 싶어요. 저는. 네. 다섯 번째, 센서. 센서에 따라서 자동으로 풍량이 조절돼요. 센서가 인지할 수 있는 크기가 작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센서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1.0, 2.5 이런 걸 반응을 하면 자동으로 풍량을 세게 해서 공기순환을 빨리 해야 된 걸 인지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또 돌게 하겠죠. 대신 좀 작은 센서가 PM11에서 큰 미세먼지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이제 뭐 계속 그냥 미풍 상태로 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센서는 PM1.0이 제일 좋죠. 또 가스 센서가 있어요. 가스 센서가 추가로 있으면 좋은 게, 가스 센서는 냄새를 맡거든요. 특히 아빠가 방구를 옆에서 낀다면 그 냄새를 맡고 공기청정기가 작동을 해요. 여섯 번째, 유지 관리.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관리가 힘들면 못 쓰겠죠? 보통 공기청정기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장이 잘 나진 않아요. 근데 고장 나면, 그쵸? 나만 쓸 건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도 선물하고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고칠 수는 없으니까 AS가 좋은 곳으로. 네. 또 필터를 구매하기 쉽고 교체가 또 쉬운 거, 그리고 청소하기도 쉬운 제품을 알아보고 구매하도록 해요. 또한 센서 부분도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센서를 뭐 분리해서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알아보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 소음. 잠자리 혹시 예민하신 분들이 있나요? 저도 조금 예민하거든요, 귀가. 근데 이제 이 공기청정기가 보통 40에서 한 50 사이의 데시벨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조용한 도서관에서 조용한 사무실 정도의 소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워 있으면 이게 사실은 거슬려요. 소음이 미풍이라도. 하지만 취침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켜놓으면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잠잘 때 취침 모드가 있는 걸로 예민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공기청정기 구매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고려사항을 통한 비교 후 본인에게 맞는 합리적인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래요. 비싼 돈 주고 산 공기청정기 어떻게 사용해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공기청정기 사용 방법! 창문 닫고 쓰세요. 당연한 거잖아 라고 하시겠지만, 열고 돌리시는 사람 있어요?
찌끔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요? 이 세상 먼지를 다 정화시키시려고요? 창문 열고 쓰신 분들 필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뒤쪽이 어떤가. MSG 조금 보태갖고 새까매졌을 거예요. 두 번째, 주기적인 환기. 공기청정기 있으니까 우리 집은 청정지역? 에이,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문 닫고 청정기 돌린다고 공기가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집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사이에 집 안에 미세먼지 이외에 몸에 해로운 기체 방사능인 라돈, 이산화탄소, 유해가스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로운 물질을 환기로 다 배출한 후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합시다. 세 번째, 음식 조리 중에는 공기청정기를 멈춰라. 음식 조리 중에는 가스레인지 후드를 작동시키고 공기청정기는 잠시 멈춰주세요. 조리 후에는 환기를 통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합시다. 이때 공기순환기를 사용하시면 금방 집이 순환이 됩니다. 왜냐고요? 기름진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 기름이 공기에 막 떠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공기청정기 필터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필터의 수명도 줄고 냄새도 필터에서 나요. 그러니까 요리 중에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곰팡이는 제습기. 곰팡이 냄새 난다고 공기청정기 틀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 없어져요. 네, 없어져요. 근데 그 냄새 곰팡이 포자거든요. 그 곰팡이 포자가 또 어디 갖다 붙을까요? 그렇죠. 필터에 붙어요. 필터에. 그러면 이제 공기청정기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는 제습기로 잡으시고요. 근본적인 곰팡이 발생 원인을 잡으세요. 그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다섯 번째, 공기순환기와 함께 사용하라. 공기청정기의 원리는 사실 간단하잖아요. 공기를 흡입하고 필터가 거르고 그걸 다시 배출하는 거예요. 다만 근처에 있는 공기만 순환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서는 공기의 흐름 자체가 되게 천천히 이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빠르게 순환할 수 있는 공기순환기와 함께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효과가 더 좋겠죠. 자, 여섯 번째, 가습기랑 사용하지 마라. 센서에 공기청정기 센서가 그 가습기에 나오는 물 분자를 먼지로 감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터에 수분이 또 붙게 되면 세균도 번식해요. 자, 센서에 물 분자를 감지해서 공기청정기가 빠르게 돌고 그 분자는 또 필터에 붙어요. 그러면 필터는 또 오염되겠죠. 그 오염돼서 거기서 곰팡이가 번식하고요. 그러면 목 아픈데 가습기 쓰지 마? 에이, 그러면 안 되겠죠? 가습기는 써도 됩니다. 다만 특정 거리 이상 멀리 두고요. 보통 한 1m에서 2m 공기청정기와 거리를 두고 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가습기는 이렇게 자연식 가습기 같은 거 쓰시면 돼요. 대신 초음파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되게 크거든요. 그런 거는 같이 사용하면 정말 공기청정기가 빨간색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집 공기가 안 좋지? 안 좋지? 하셨던 분들 있죠? 가습기랑 사용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일곱 번째, 필터 청소와 교체. 네, 더러워진 필터로 사용하면 어떻겠어요? 자, 우리 집 공기 너무 깨끗한데 공기가 들어와서 더러운 필터 거쳐서 나와요. 뭐죠? 우리 공기청정기 깨끗하게 쓸 건데 더러운 공기를 만들려고 쓰나요? 그쵸? 일단 그렇기 때문에 필터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밖에 맨 겉에 보면 큰 먼지 걸려주는 극세 필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2주에서 4주 정도 물청소로 이렇게 싹 하시면 금방 제거되거든요. 2주에서 4주 정도의 청소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핵심 부분이 이제 필터 있죠. 그거는 제품마다 다 교체 주기가 1년에서 2년 사이일 거예요. 그런 건 이제 교체 주기에 맞게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공기청정기 구매 시 고려사항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